제가 저 법학했어요. 법학 형사법 전공했어요. 그 형사법 전공해서 이제 박사 논문 같은 거는 뭐 사실 나는 연살인 관련돼서 연쇄살인으로 하셨어요? 이제 박사 논문 박사 받았고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좀 관심 가졌던 게 북한의 형법과고 북한의 어떤 살인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 북한에 만약에 연살인범이 있다면 네. 북한에서는 그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연구할까? 요게 좀 관심이 갔어요. 네. 연살인범 관련돼서 논문 쓰다가.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연살인자를 하나 찾아본 게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한 꼭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북한의 연살인범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통제된 그 사회에서도 그게 있더라고요. 오, 네. 1990년부터요. 1990년 4월 달부터 네.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네. 6개월 동안 함경남도 신포시 네. 거기에서 청소년하고 여성 합쳐갖고 12명을 살해한. 12명이요? 예, 12명 살해한 박명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얘가 진짜 그 사람만 죽여서 유명한 게 아니고요. 네.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뭐예요? 이 박명식이는 꼭 사람을 죽인 다음에 네. 피해자의 간을 꺼내서 먹어요. 완전 엽기 살인 사건이죠. 완전 엽기적이네요. 네, 이 북한 그 당시에 1990년 4월에서 10월 사이에 함경남도 그 일대는 거의 공포의 도가니였어요. 여성들이나 청소년들은 잘못 가다가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납치되면 죽어가지고 반드시 배가 갈려져 있는 채 간이 없어요. 없고. 간이 없는 채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이 함경남도 신포 이 인근 나가서는 북한 전역이 공포의 도가니에 쌓였었던 그런 사건의 범인이 박명식입니다. 네. 어휴. 그러면 얘는 도대체 박명식이는 도대체 왜 이런 그 잔인한 범행을 했을까? 사람 죽여가지고 간 꺼내 먹는 게 이게 보통 일 진짜 아니죠. 엄청난 거죠. 이게 봤더니 박명식이가요 네. 간경화 지병을 앓고 있을 때요. 간경화. 본인 간경화요? 그래 증세는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거야. 네. 간경화가 심해지면 이제 결국 죽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함흥에 있다는 거만요. 함경남도 함흥에는 큰 병원이 있어서 거기 이제 치료도 받으러 박명식이가 갔대요. 근데 네. 거기서 치료를 못 한 거예요. 너는 이제 안 어떻게 된다고요? 보면 어렵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르렀어요. 근데 네. 거의 체념 상태에 있는데 네. 이 북한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북한이 점쟁이가 엄청 많아요. 민간 예, 그 민간 신앙이 북한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죽음 직전에 이러고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고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지인 친구가 네. 점쟁이를 하나 소개를 해요. 네. 예. 간경화 걸려서 다 죽어가는 친구한테 점쟁이를 소개해줘요. 야, 이 점쟁이 찾아가봐. 너 그 사람이 제시하는 그 방법으로 하면 살 수 있어. 네. 아주 용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갔어요. 점쟁이 만나러 가서 박명식이가. 갔더니 점괘를 쫙 보더니 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이 점쟁이가. 당신은 사람 간을 꺼내 먹어야지 나. 점쟁이 미쳤네요. 점쟁이 완전 미친 거죠. 사람 그러면서 죽이라고. 거기서도 또 한마디 한 개 범죄 대상자가 생긴 거예요. 뭐예요? 젊은 사람의 간이 좋아. 사람 간을 먹어야지 너는 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되도록 젊은 사람의 간을 먹어야지 너 나. 그 얘기는 했대요. 저 점쟁이도. 그렇지만 사람 간을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결국 안 된다는 얘기지. 점쟁이는. 그렇지만 얘는 박명식 입장에서는 지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사람의 간 꺼내 먹는 것밖에 없잖아. 네. 그래서 간을 꺼내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자. 사실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못할 게 없어요.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이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선택한 게 대상을 물색하는 대상 아까 정해줬잖아요. 점쟁이가. 젊은 사람.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의 간. 그래서 아까 어린 청소년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명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북한은 해마다 봄 가을 되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또 고등학교 3학년 이상 되는 애들은 협동농장에 가가지고요 노력 지원을 해야 돼요. 그 의무예요, 의무. 단체로 예, 노력 북한은 봉사로 의무적으로 많이. 동원돼 있어요. 네. 중3 이상 고등학생들 반드시 봄 가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파종할 때 네. 아니면 추수할 때는
애들까지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이상 애들은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 공동재산제니까 다 그러니까, 같이 가가지고 그렇죠. 다 같이 노동력을 제공해라 그렇죠. 이제 이러는 거죠. 협동농장에 노력 지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 그 농장원 그 집에 네. 두세 명씩 나눠서 잠자고 밥은 한꺼번에 다 모여서 먹고. 아 애들이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숙소를 잠은 찢어져서 자는 거예요. 이제 이 그 집 저 집 협동농장 이렇게요. 농장원들 아, 집에 네네. 이제 찢어져서 2명, 3명 단위로 재우고 밥 먹을 때는 한꺼번에 모여서 먹고. 네. 딱 요거를 생각했어요. 이 박명식이가. 야, 거기 협동농장에 노력 지원 나온 애들을 애기들이잖아. 네. 얘들을 걸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놈이 밤 11시경에 박명식이가 네. 애들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골아 떨어지겠어. 그게 녹초가 되죠. 농장원 집에 2명, 3명씩 자잖아. 네. 그 집에 싹 들어갔어. 그 문 쪽에 가장 그 숙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 쪽에 가장 가까운데 어린애 하나가 잠자. 네. 15살짜리 아이야. 15살. 저 중학교 3학년이지 뭐야. 네. 걔가 잠자. 걔에서 입을 딱 틀어막고 급소를 찔러버린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살해했어요. 네. 그리고 급소 찔러서 애가 이제 그 죽으니까 간을 꺼내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데리고 나가야죠. 그래서 네. 간을 꺼내기 위해서 일어나서 이제 안고 나오는 거야. 네. 안고 나오는데 걔가 짖어요. 걔가. 아, 그 집 개가요? 걔가. 이게 첫 농장원. 살인이고 네. 실패한 거예요. 간 꺼내 먹는 건 실패한 거지만 살인은 첫 살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냥 애를 그러면 그냥 죽이기만 한 거네요. 그냥 결국은 칼로 찔러서 죽여놓고 들고 나오다가 개가 짖으니까 놓고 가버렸으니까 살인만 하고 본인은 이제 간 꺼내 먹으려고 그랬던 건 실패한 거죠. 어휴. 자, 며칠 후에 그 첫 번째 범행지에서 한 4km 정도 떨어졌대요. 네. 거기 농장에 또 학생을 납치해요. 그래가지고 살해하고 간 꺼내 먹습니다. 이때는 성공했어요. 그게 쭉 이어져 가지고 신포 시내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것까지 계속 네. 그 인근 지역 그래서 13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건 아니 예, 지가 이거- 살자고 지 살겠다고 야. 지금 13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북한이 난리가 났었답니다. 이 당시에. 북한도 이제 수사는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도 다 있겠죠. 있으니까. 그런데 수사는 답보 상태. 근데 뭐 북한 수사가 수사겠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또 우리나라처럼 CCTV가 뭐 촘촘하게 있긴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90년대인데. 예. 그러니까 수사는 답보 상태예요, 이게. 자, 그런데 얘는 이제 계속 간을 빼먹어야지 살으니까 또 범행을 하다가 예. 이제 가을이 됐어요. 이제 봄에서부터 이제 가을. 그래서 아까 4월부터 10월까지로 된 거예요. 아, 네네. 봄 4월 달에는 파종하는 시기에 이제 성공했죠. 심어야 되니까, 예. 계속 해와서 어떻게 보면 뒷달에는 13명을 죽이는 사이에 간을 먹었더니 살아있는 거야. 그게 이제 10월 달 추수까지 갔어. 추수 동원 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범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하다가 그게 10월이에요. 네. 반항을 했어요. 학생이 덤볐어. 네. 용케 이제 급습을 못한 것 같아. 네네. 그 바람에 이놈이 도망가. 네. 실패했으니까 도망갔는데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니까 주민들이 몰려와서 반 죽여서 때려잡았어요. 잡아버린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경찰 그 보안원한테 넘겼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2명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건 경찰이 잡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신포경찰서에서 이제 자백했는데 네. 다 부른 거죠. 너 여태까지 범행 쭉 대봐 사람. 그 발견 못한 시신도 있었고 숨겨둬서 간 빼먹고 네. 그것까지 다 찾아냈고 너 왜 이런 짓을 했어 했더니 점쟁이가 간 빼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 자백을 한 거니까 점쟁이 당연히 체포했죠. 체포해야죠. 점쟁이도 당연히 체포됐죠. 점쟁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원흉 같잖아요. 원흉 같죠. 근데 네. 그 간 빼먹으라 소리는 직접 안 했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이거 재판은 당연히 살인으로 갔겠죠. 네. 이게 연쇄살인인데 그래서 그 이듬해 91년 10월 달에 약 1년 흘렀죠. 네. 함남 신포시 인민재판소에서 선고가 났어요. 뭔지 아세요? 그 사회주의 국가는 공개 처형하잖아요. 맞습니다. 공개 총사령 선고받았어요. 공개 총살이었어요. 예, 공개 총사령 선고받아가지고 그냥 뭐 갈겨서 사형이 집행됐고 그 얘기를 했던 점쟁이는 살인 교사 혐의로 잡혔죠. 예. 살인 교사 혐의로 잡혀갖고 얘는 노동교화형으로 15년 받았어요. 아, 노동교화형이요? 예. 그러면 이제 네. 노동교화형 하니까 헷갈리죠. 원래는 네. 이제 우리는 노동하는데 북한은 로동이에요. 로동. 리을 리을로, 노동. 네. 노동교화형이에요. 노동교화형은 뭐야? 그거 뭐예요? 15년? 네. 그래서 이제 북한형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북한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들은 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 같은 경우는요. 이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날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나라 형법은 네. 53년. 그래서 제가 반백년이 훨씬 넘었다고 맨날 그 얘기하는데. 네. 근데 북한은요. 이제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고 해방되고 나서 북쪽은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소비에트 민정청 통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이제 그 미군 민정이었었고 네. 그때 별도로 개별법을 그때 만들었어 이미. 빨리 만들었네요. 일본 형법 그대로 있어 왔던 거를 우리는 그냥 이어가지고 차용했잖아요. 있다가 53년도 9월 18일 날 우리는 형법 만들었잖아요 지금에. 예. 근데 북한은 미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 놈들이 들어와서 할 때 이미 일본 형법 다 그 통치시기 형법 다 때려치우고 자체적으로? 개별법으로 형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빨라요 우리나라보다. 걔네는 50년 3월 3일 날 이미 만들었어. 3년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약간 이게 그 일본이 민주주의잖아요, 일단은. 근데 사회주의 통치 구조에 안 맞아서 아마 좀 빨리 만든 거 그것도 아닐까요? 있고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극단적이잖아요. 일제 저 새끼들이 진행하던 거 우리 안 해. 예. 털어. 다 때려쳐. 이런 그거는 있잖아요. 있죠. 그런 건 있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형법이 50년 3월 3일이에요. 네. 1950년. 그런데 우리는 53년 9월 18일이에요. 우리보다 좀 더 빠르네요. 3년 정도 빠르죠. 네. 거의 3년 한 6개월 더 빨라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노동교화형 얘기했잖아요. 노동교화형. 네. 우리나라 이제 그러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형을. 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있죠. 네. 왜 있습니다. 집행안에서 그렇지. 사형은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북한도 사형이 있어요. 아까 그런데 북한은 우리나라는 항상 그 교수형이죠. 예. 전시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르면 총살이에요. 총살형을 군형법은 아직 군형법에는 총살이죠. 총살형이 있어요. 예. 그것도 전시에만. 전시에만. 예. 예. 그런데 북한은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에 총살형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공개 총살형. 오휴. 장성택이가 김정은이 고모부잖아요. 고모부 공개 총살형했잖아. 기관총으로 맞아요. 쏴가지고 그거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징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징역이 없어요. 아까 징역 대신 네. 노동 교화형. 교화형. 예, 노동 교화형. 그래서 아까 점쟁이가 우리로 얘기하는 15년을 받은 거예요. 징역. 징역 노동 15년. 교화형을.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북한은 노동 단련형이 있어요. 단련형이 노동을 뭐예요? 하면서 단련시킨다는 걸 노동 단련형이 있어요. 이제 노동 단련형은 뭐냐면 예. 이건 상한이 2년이에요, 2년. 2년 맥시멈이 2년이에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봉사 명령 받아서 집행유예 받고 나와서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노동 거예요. 단련형인데 그거는 이제 교도소죠 우리말로 하면 네. 교화소에서 안 있고 일정한 장소 뭐 이런 거 없어요. 격리도 안 해요. 그냥 자유형인데 그냥 계속 불러다가 노동시키는 거지.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상한가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봉사 명령 받은 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노동 단련형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도소 같이 갇혀진 데 들어가지는 않고, 않고, 예. 지내는데 대신 계속 일을 시키는 거군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징역 대신 노동 교화형이 맞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엔 벌금 있잖아요. 네. 북한 벌금 없어요. 벌금 사유재산이 없으니까요. 사유주가 예. 벌금 없고요. 네. 북한에 특이한 죄명이 하나 있어요. 선거 박탈형이 있어요. 선거 박탈형. 선거를 못 해요? 못하게 해요. 선거 박탈형.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 못하게 피선거권, 선거 입후보 못하고 뭐 이런 그 자격 조건이 네. 우리는 사형 그다음에 뭐 무기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자 네. 확정돼 가지고 아직 그 집행 기간에 있으면 피선거권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없죠. 예. 그거 이제 그거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지금 수감돼서 형 확정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 못 못해요. 하잖아요. 예. 그건데 얘들은 또 선거 박탈형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아예 형으로 있어요? 네, 그냥 그 신기하네요. 법으로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몰수 있죠, 몰수. 몰수 있죠. 예, 북한은 재산 몰수라고 그래야지. 몰수는 또 있어요? 우리는 몰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네. 뭐 범행 도구도 몰수, 뭐도 몰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오로지 재산 몰수. 다 몰수하는. 재산 몰수. 그다음에 자격 상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있죠. 자격 네. 박탈. 근데 자격 상실을 이제 북한은 자격 박탈이라고 그래요.
아, 그 비싼 개념이 상실이나 있네요. 박탈이나 뭐 네. 개나 고동이나 같고요. 자격 정지는 똑같이 있고요. 있고요. 그 또 우리나라 형법이 있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는 금고, 금고형 있죠. 징역 말고 금고가 금고. 있잖아. 네. 징역하고 금고가 다른 점은 징역은 교도소 가서 일하는 거고 금고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금고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그나마 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조금,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고형이 있잖아요. 네. 대체로 이제 과실 범죄자들, 교통사고나 이런 사람들은 징역을 안 시키고 금고를 주잖아요. 근데 북한은 금고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네, 금고가 없고요. 일시켜요. 그다음에 구류도 없어요. 아, 구류도 없어요. 과료도 없고요. 아, 과료도 없고요. 벌금 이런 게 뭐 없으니까 네, 그런가 그렇고요. 봐요. 자, 그러면 북한의 살인죄는 네. 그러면 실제로 형이 얼마나 되느냐? 네. 우리나라는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죠. 네네. 북한도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노동교화형은 우리말로 하면 징역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상이 특히 그러니까 죄질이 그 모든 상황이 네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오, 사형. 네. 사형까지 돼 있어요. 이게 무기 규정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북한도 5년 이상의 어떤 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는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무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기라는 그 말은. 유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내친 김에 북한에만 존재하는 형법 몇 가지 좀 볼까요?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만 네. 존재하는 게 있어요. 체제가 다르니까요. 형법 그 제5장에 보면 네. 얘네들은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사회주의 국가니까 네, 네.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예요?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 주체농법. 그러니까 그 농법을 지도를 하잖아요. 뭐 네. 어떻게 하고 어떻게 네. 하고 하는데 그 주체농법 정해진 그 농법대로 안 그 하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지도해. 이거 안 돼요. 아,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는 제대로 이 지도를 안 해갖고 생산에 문제를 줬기 때문에 네. 이거는 2년 이상의 노동 단련형을 시켜요. 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에 그런 게 아, 하는 사례가 있고요.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차질이 없이 이렇게 착착착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생산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제대로 못했냐면서. 안 시켜 임마. 네 맘대로 막 다 틀리게 하고 다르게 네. 하면 안 돼. 벌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체농법이라는 걸 잘 지켜야 돼요. 시키는 사람도 네. 그 시키는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에요. 그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 중에는 생산량에 차질을 준 것도 맞네요.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거예요. 맞네요. 거기에다가 북한은 사기업이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개인의 기업 및 그 영업 같은 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맞네요. 네. 그래가지고 대량의 이득을 얻으면 그 1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 시키거든요. 네. 사기업 사경제 없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TV에 자주 나오는 장마당 이거 하는 거는 안 되는 어떤 거네요. 죄에 해당되냐면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입니다. 그렇네요. 사기업 사경제가 없는 나라에서 그 장사했잖아요. 장마당. 맞아요. 자기 네. 사유재산을 하려고 그런 장사하는 겁니다. 거니까 안 되는 그래서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가 되고요. 그게 이제 5장에 나와 있고요. 네. 6장에는 사회주의 문화를 침범한 범죄 있어요. 이번에 사회주의 문화예요. 이거 여기 딱 답 나오죠. 이거 뭐 단속한 겁니까? 한류 콘텐츠. 그죠? 퇴폐적인 문화를 반입하거나 유포한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무슨 드라마니 이게 퇴폐적인 문화 반입 유포죄가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 이 장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라고 걔들 형법 제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몰래 다 보는데. 거기 그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중에 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국내 비디오 갖다 보는 거 걸리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적대 방송 청취, 우리 방송 듣는 거. 아, 네. 라디오 같은 거 네, 어떻게 그거 주파수 듣는 거. 맞춰서 듣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그 비디오 테이프, CD 이런 거 네. 반입하거나 보관하거나 유포한 범죄. 이게 이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처벌한대요. 그래서 처벌이 더 강화됐어 또 요즘에는. 아, 그 그래요? 형법에 네.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로 그동안 쭉 처리를 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게 봐. 네. 우리 한국 드라마 이거 뭐 음악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짜증이 났어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야씨 더 큰 죄 없냐? 저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 말고 더 센 범죄 적용할 게 없냐 하는데 거기 나온 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야. 특별법이네요. 특별법. 특별법이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그래서 처벌 수위를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 북한 요놈들이 뇌물 먹고 보안원들이 이제 돈벌이에요. 똑같이 홍유진이가 봤는데 갖고 있는데 CD 테이프를 갖고 있는데 홍유진이 아버지가 와서 돈을 좀 줬어 보안원한테. 그러면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를 해줘. 좀 낮은 걸로요. 네. 근데 김복준이 딱 걸렸는데 저 새끼 돈도 안 쓰고 백도 안 써. 배기 싫어 죽겠어. 덤비기 바락바락 덤비고. 야 저 새끼는 반동이야 반동.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조져. 그래서 나는 아주 거덜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다릅니다. 뭐 형사미성년자는 북한도 14세로 정해져 있고요. 예. 사형 불가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18세 미만은 사형 못 하잖아요. 임신부하고. 네. 그거는 북한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예. 네. 그렇게 이제 북한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연쇄살인 범죄 관련해서 북한에는 연쇄살인범이 없을까 하고 조사하다가 박명식이 사건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북한 거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북한 거 짬짬이 제가 소개해드릴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할게요. 이게 잘 접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 사건, 특이 사건 한 2곡 정도 뽑아서 얘기해봤어요. 네. 고생하셨죠? 감사합니다.